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이론적으로도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셔터 스피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셔터가 움직이는 스피드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뭐가 내려갔다 올라가죠? 셔터막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속도, 요거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 그러는데요. 셔터 스피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이게 짧게 열려 있으면 그만큼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길게 열려 있으면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짧게 잡으면 잡을수록 사진은 어둡고요.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사진은 밝게 나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는 끝났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세 가지 요소, 그렇죠? 셔터 스피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O 감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조리개는 숫자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사진이 밝아지고요. 셔터 스피드는 짧으면 짧아질수록, 그쵸? 1초보다는 2분의 1초가 더 짧고, 2분의 1초보다는 4분의 1초가 더 짧고, 4분의 1초보다는 100분의 1초가 짧겠죠. 이렇게 짧으면 짧아질수록 사진이 어둡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O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진이 어둡게 나와요. 요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이 어둡다 그러면은 조리개는 개방을 해야죠. 숫자를 낮추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잡아야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길게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ISO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려야 되죠. 그래서 100보다는 200이 사진이 밝게 나오고, 200보다는 400이 사진이 밝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셔터 스피드가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아이고, 잠시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ISO, 그 다음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요 세 가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종이나 이런 거든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시면 ISO는 200이죠. 최하로 내려놨습니다. 요 D90 같은 경우는 20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조리개는 3.3이 있네요. 그렇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진은 밝아지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2분의 1초가 되어 있네요. 요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2분의 1초로 찍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일본에 살 때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요거는 2분의 1초고요. 얘는 30초예요. 2분의 1초, 30초, 2분의 1초, 30초. 사진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뭘 뜻하냐면요.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첫째로, 얘는 미러리스라서 셔터가 올라가 있어요. 그쵸? 센서가 바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쵸? 얘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카메라로, 아이고. 예, 카메라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보통 카메라는 우리가 쓰는 DSLR을 쓰죠. 이렇게 미러가, 그쵸? 미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살짝 열어보시면,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까만 게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셔터막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저 미러가 올라가면은 셔터막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 셔터막이 올라가서 열려 있다가 닫히는 시간까지의 이게 셔터 스피드예요. 때문에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분의 1초죠? 2분의 1초 동안 제가 2분의 1초 이렇게 2분의 1초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30초. 30초는 기니까 제가 그냥 좀만 더 열어볼게요. 4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라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하고 미러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진이 흔들리지 않는 사진. 그쵸? 흔들렸으면 이렇게 선명하게 사진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찍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노출 시간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 들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대충 제 걸 보시면은 뭐 오늘 시간만 보시고 길게 잡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30초 그쵸? 이렇게 짧게 잡으면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바다예요. 제가 이날 카메라를 바다에 빠뜨려서 수리비가 60만 원이 났습니다. 여러분 물 옆에서는 카메라 조심해서 다루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000분의 1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날리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새들의 날개짓도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아침에 13초. 그래서 아침인데 이게 하얀 게요. 그냥 물이 하얀 게 아니라 파도가 13초 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파도가 이렇게 이 부서지는 부분이 13초 동안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저는 얘는 생동감 있게 이걸 표현하려고 1000분의 1초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리개하고 ISO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ISO는 200이 아니라 400으로 좀 올렸고요. 이날이 좀 흐린 날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3.2로 좀 낮춰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1000분의 1이라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낮이긴 하지만 13초라는 노출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조리개를 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빛을 최대한 조금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지가 좀 보이네요. 먼지 한번 청소해야겠네. 조리개는 18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을 적게 받았고요. ISO도 50. 이거는 확장감도예요. 하여튼 50으로 최대한 낮춰서 13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솔직히 조금 더 장노출을 잡아보고 싶었는데 원하는 사진을 얻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얘는 저녁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보통 이제 셔터 스피드는 몇 정도가 적당해요 라고 그럴 때 160분의 1초까지는 확보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100분의 1초나 이렇게 가면은 사진이 많이 흔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있지만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확보할 때 어느 기준으로 확보해야 되냐 하시면은 미리수 있죠. 이거는 제가 지금 50mm 렌즈를 썼어요. 미리수에 곱하기 2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 100분의 1초 정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 200mm 렌즈를 썼다 그러면은 400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했으면은 좋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0분의 1초 저녁에 요거를 16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리개는 1.4로 최대한 낮췄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배경을 날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4로 낮춘 것도 있고요. 그래서 ISO도 400 정도로 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뭔가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촛불 집회 할 때 바빠가지고 주말에 못 가고 평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뭔가 시간이 흐른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노출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0.6초 0.6초라는 시간을 줬고요. 그리고 조리개는 10으로 조였죠. 0.6초를 얻기 위해서. 네, 얘는 ISO는 400으로 찍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쁜데 여기에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가 움직이는 것,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거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25분의 1초, 요건 손각대라서 제가 좀 더 장노출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셔터 스피드의 느낌에 따라서 사진은 달라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각대를 놓고 찍었어요. 그때 이게 몇 년도에 찍었는지 2012년도네요. 아유 오래됐네. 그래서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0.6초 동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쵸, 심령 사진이라 그러는 게 있어요. 막 흔들리면서 이런 느낌 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아예 삼각대를 놓고 야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쵸? 얘는 20초예요. 삼각대를 놓고 찍었기 때문에 20초 동안 찍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삼성의 NX 미니를 테스트하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냥 보시라고 20초 동안 찍었습니다. 20초 동안 찍어도 선명해요. 왜냐면은 삼각대를 놓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다음 사진은 얘도 20초를 찍었네요. 그래서 20초를 찍었는데 야경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빛 갈라짐도 보이고요. 요거는 야경 보통 장노출을 하기 때문에 20초로 찍었고, 어차피 삼각대를 놓고 찍기 때문에 조리개를 낮춰서 최고의 화질을 얻었죠. 그쵸? 조리개는 숫자가 낮을수록 사진은 어둡지만 화질이 좋죠. 그리고 한 20초 정도로 찍고 싶고 조리개는 낮춰놨기 때문에 조리개는 13 정도로 쪼였습니다. 그래서 13으로 쪼였기 때문에 20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야경에는 여러분 삼각대가 필수입니다. 다음 사진, 요거 이제 서울숲, 그쵸? 서울숲에서 찍은 사진인데 얘도 보시면은 얘는 그렇게 빛을 쪼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셔터가 길어지고 조리개를 조일수록 빛갈라짐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요런 부분이나 아니면 요런 부분에서, 그쵸? 이렇게 빛이 있는 부분에서 빛갈라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제가 표현하려던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길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색깔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리개는 6초, 그쵸? 이것도 물론 삼각대 놓고 찍었습니다. 6초 동안 제가 안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6초. 그리고 화질을 얻기 위해서 저 감도는 200으로 ISO 낮춰놨고요. 조리개는 적당히 5.6에서 찍었었네요. 자, 이제 낮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봉사활동 했을 때 셔터 스피드를 4000분의 1초, 그쵸? 최대한 비행기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mm예요. 그래서 120mm로 찍었을 때는 비행기가 생각보다 엄청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못해요, 비행기가. 그래서 저는 셔터 스피드를 4000분의 1초 확보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조리개도 이제 조금 낮춰두고, 보시면 ISO도 500으로 좀 올려놨어요. 왜냐? 이게 렌즈가 그렇게 좋은 렌즈가 아니었어요. 이때 썼던 렌즈가 100에 300인데 최소 조리개가 4.0에 이게 아마 망원 쪽으로 가면서 이게 5.6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리개는 거의 이게 최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4000분의 1초, 대낮이지만 400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 ISO를 조금 올렸었습니다. 다음 사진이 애기가 비눗방울을 보면서 뛰어가는 사진인데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쵸? 보시면 셔터 스피드가 5000분의 1초, 5000분의 1초. 그래서 대낮인데도 ISO를 800까지 올렸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리개는 한 5 정도로 제가 올렸어요. 조리개를 여기서 물론 그 70200 2.8이었기 때문에 2.8로 낮췄으면 ISO를 한 400이나 200으로 줄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은 애기의 포커스가 맞았어 비눗방울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금 조였습니다. 심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500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ISO를 800으로 올리게 됐죠. 다음 사진, 비눗방울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 좋게 정말 연사로 여러 장 찍다가 건진 사진인데
아까 그 방금 전 사진이랑 다른 사진이에요. 그래서 750분의 1초 정도로 해서 얻었고요. 이게 조리개도 한 5.6으로 조였고 ISO는 400. 낮이지만 ISO를 좀 올리고 조리개를 조금 조여서 포커스가 맞도록. 얘가 180마였던 것 같은데 시그마 거. 다음 사진은 접사 사진인데요. 접사인데 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개를 많이 조여야 돼요. 왜냐면 배경이 엄청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셔터 스피드를 포기해버리면은, 그쵸? 셔터 스피드를 포기해버리면은 이 벌의 날개짓이 이렇게 흐리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1600분의 1초인데 1600분의 1초로 찍었을 때는 벌이 멈춰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200분의 1초 이렇게 찍었으면은 200분의 1초 동안 벌은 날개를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벌의 날개가 안 보이거나 엄청 이렇게 흐려 보이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찍으려고 1600분의 1초를 했고요. 화질은 제가 200으로 했습니다. 그 감도는 200으로 조였고, 보시면 여기 아까운 게 제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는 조리개를 조금 포기했어요. 왜냐면은 그 접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엄청 많이 조여줘야 돼요. 보시면 얘까지는 선명하게 나왔지만 얘는 벌써 배경이 날라가 있죠. 접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가까이 찍기 때문에 조리개가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었죠. 벌의 날개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벌은 조금 희생시켜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2013년 2월 6일 도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셔터 스피드를 만약에 제가 대낮이지만, 그쵸? 셔터 스피드를 400분의 1초가 아니라 이걸 한 200분의 1초 정도로 찍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 날리는 눈발들이 너무 흐려지게 돼요. 흐려지게 돼가지고 못 찍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한 뭐 2000분의 1초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은 눈발이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눈이 내리는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셔터 스피드를 한 400분의 1 정도로 잡았었고요. 대신에 이제 전 배경을 좀 날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8 렌즈, 70200 2.8 최소 조리개가 2.8 렌즈인데 3.2까지 조금 조였고요. 대신에 이제 요 40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 이때는 ISO를 제가 800으로 올려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메타데이터가 지워졌는데 아까 변환을 잘못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새의 이 날개를 제가 엄청 연사로 엄청 찍어서 한 장 건지 사진인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시면 노이즈 많이 보이시죠? 그쵸? 노이즈도 있고요. 보시면 노이즈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한 것도 있지만 노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이게 한 2000분의 1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래서 2000분의 1초 정도로 잡아서 새의 날개를 이쁘게 펴준 걸 표현하려고 했고요. 조리개는 아마 이게 한 3.4 이 정도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딴 거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이쁘게 찍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하고 죄송해요. 조리개하고 ISO로 감도를 포기한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그냥 빨리 찍으면 되지 왜 중요하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4000분의 1초예요. 그쵸? 4000분의 1초. 공이 나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쵸? 얘도 4000분의 1초. 공을 쳤는데 여기 선명하게 보이죠? 그쵸? 4000분의 1초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보여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날아가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공이 좀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8000분의 1초, 16000분의 1초 이렇게 좋은 셔터 스피드가 필요했야 했지만 제가 이때 찍은 카메라는 니콘의 D5100입니다. 그래서 얘의 최고 셔터 속도는 4000분의 1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었죠. 보시면은 5100 같은 경우에는 ISO가 그렇게 감도가 좋진 않아요. 근데 1600까지 올렸어요. 조리개도 3.5로 해놨고요. 왜냐면은 최대 개방으로 사진을 찍으면 화질을 너무 많이 잃기 때문에, 선명함을 잃기 때문에 선명함을 얻기 위해서 살짝 조였고요. 조리개를. 그리고 ISO를 화질을 좀 포기하고 1600까지 해서 잡고 이거를 보정으로 좀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뭐 비싼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이렇게 스포츠를 찍으시는 분들은 진짜 몇백만 원짜리 기자용 뭐 프레스 카메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8,000분의 1초, 16,000분의 1초까지 가는 이런 좋은 카메라를 쓰세요. 왜? 공까지 선명하게 나오면 이게 더 좋은 사진이 됐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분들은 이렇게 야구장 가서 날아가는 공을 찍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싼 카메라는 필요 없고요. 근데 이 정도에 만족하시면 충분히 보급비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방금 전 사진보다 조금 더 흐려졌죠. 왜? 1600분의 1초 였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리개를 좀만 내렸으면 3200분의 1초로 갔었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선명한 화질을 못 받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00은 D5100은 그렇게 고감도가 좋은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1600에서도 이렇게 노이즈가 조금 많이 보이는 이런 사진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500분의 1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도 흐릿흐릿하죠. 그리고 방망이도 약간 흐릿흐릿하고요. 물론 ISO도 1600이기 때문에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ISO를 더 올릴 수 없고 셔터 스피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낮춰야죠. 그래서 렌즈가 70200 2.8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2.8로 내려놨으면은,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는 2000분의 1초가 됐었겠네요. 2000분의 1초가 됐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쵸? 대낮에 이제 셔터 스피드가 필요한 이유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궤적 사진은 많이 안 찍어가지고 없는데, 흔히 말하는 궤적 사진이에요. 궤적 사진은 뭐냐? 보시면 6초를 찍었죠. 그래서 삼각대를 놓고 찍었기 때문에 ISO는 최대한 낮췄고요. 그리고 조리개는 13으로 조여놨네요. 그래서 20mm 1.8 렌즈를 썼다는 뜻이고, 6초 동안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라이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궤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리개를, 이게 13이 아니라 1.8이기 때문에 최대 개방 조리개가 1.8로 했다면은 아마 차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궤적을 찍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늘리고 조리개를 올렸어요. ISO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죠. 왜? 삼각대 놓고 찍기 때문에. 그쵸? 화질을 얻기 위해서 ISO는 최대한 거의 낮춰놨고요. 그래서 조리개를 올리는 방법으로 셔터 스피드를 늦춰서 이렇게 궤적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이 불꽃놀이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지진이 났을 때, 그쵸, 큰 지진 났을 때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얘는 셔터 스피드는 보지 마세요. 제가 좀 촬영 기법을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얘는 9.7초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은 건 한 1초, 2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제가 셔터를 열고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불빛이 쫙 퍼지고 요거예요. 그쵸? 그리고 물론 저는 삼각대를 놓고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폰카로 하면 이런 사진 찍기 힘든 이유, 흔들리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5.6초 동안 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아마 얘도 아니고 한 1초 2초 정도 찍었을 거예요. 얘는 10초인데 얘도 한 1초 2초에서 이렇게 불빛이 퍼지는 시간 동안을 얘는 한 3장 정도를 합성한 겁니다. 뭐 좀 복잡한 기술이긴 한데, 카메라 앞에다가 까만 천을 놔두고요, 10초 동안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거를 까만 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가려놨다가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10초 동안 1, 2 찍고 3, 4, 5, 6 찍고 8, 9, 10 하면서 이렇게 요게 두 개의 요게 빨갛게 퍼지는 불꽃과 이렇게 퍼지는 불꽃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10초라는 셔터 스피드는 얘는 필요가 없고요. 야경 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으실 때는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 늦춰놔야 돼요. 왜냐면은 셔터 스피드가
좀 늦어야지 이렇게 불꽃이 퍼지는 이쁜 거. 근데 너무 이거를 길게 잡으시면은 불이 흐려지고 요게 흐려지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연기도 이렇게 많이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비행기 위에요. 햇살이 엄청 좋죠. 구름에서 햇빛도 반사되고 엄청 밝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D700은 8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8000분의 1초. ISO는 굳이 빛이 넘쳐나니까 올릴 필요가 없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저는 뭐 솔직히 뭐 더 쪼여도 되지만 그냥 8000분의 1초로 찍었어요. 왜? 좀 더 선명한 사진 얻으려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고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ISO는 최소로 낮춰서 화질을 얻었고요. 셔터 스피드는 최대한 확보했고 그거에 맞게 조리개를 조였어요. 그쵸? 요게 만약에 16이거나 이렇게 됐으면 요건 훨씬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서 이게 선명하게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얘는 멀리 있어서 웬만하면 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눗방울은 솔직히 조금 흔들린 느낌이 있어요. 그쵸? 때는 ISO는 800 조력은 1.8이에요 50mm 1.4 렌즈인데 거의 최대한 개방을 해놨어요. 여기서 ISO를 더 올렸으면은 아마 노이즈 때문에 이런 사진을 얻기 힘들었겠죠. 이분 비눗방울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은 조금 선명한데 비눗방울이 여기서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옆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시면 이쪽에는 조금 많이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고요. 그쵸? 이쪽은 좀 더 선명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800보단 더 올리면은 제가 이날 화질이 많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올렸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요걸 한 200분의 1초 300분의 1초 이렇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ISO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조리개도 더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분의 1에서 타협을 했죠. 만약에 제가 이때 화질을 포기하고 ISO를 좀 더 올렸다면은 화질은 떨어지지만 이 부분이 선명한 사진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셔터 스피드는 이 정도로 하시면 좋아요 라는 사진들을 제가 몇 장 골라서 보여드렸는데요. 그쵸? 예전에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좋은 게 그 조리개가 조리개 개방이 잘 되는 뭐 1.4 이런 렌즈들이 가격이 좀 많이 싸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손떨림 방지. 그쵸? 셔터 스피드가 확보를 못해서 사진이 흔들려야 되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그 흔들림을 어느 정도 막아주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사진을 찍기 많이 쉬운 그 환경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이런 사진을 찍고 싶을 땐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하다 보니까 30분이 돼버렸네. 이렇게 좀 최대한 20분 안으로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조리개는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짧게 잘라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였습니다.